자, 오늘은 관계대명사, 주격과 목적격 두 가지를 마스터해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명사절을 배웠었고, 오늘은 관계대명사, 주격, 목적격. 관계대명사, 주격과 목적격의 중요도는 굉장히 높습니다. 복잡한 문장을 봤을 때, 이 목차를 다시 한번 봅시다. 목차를 다시 한번 보시면, 어, 여기 있는 이 세 단원, 챕터 2에 있는 이 세 단원이 아주 크리티컬입니다. 핵심적입니다. 그래서 단순한 문장이야. 주어, 동사, 목적어. 이렇게 쉽지만 복잡한 문장은 그 주어와 목적어가 명사 덩어리들이 굉장히 길어지는데 그 길어지게 만드는 핵심 요소가 이 12, 13, 14과의 내용입니다. 그 중에 두 개를 오늘 한번 정확하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주격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나는 6가지 언어를 할 줄 아는 여자를 만났다라는 표현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요. 자, 두 개의 문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I met a woman. 나는 한 여자를 만났어요. 한 여자를. 네, 노트북 들어오시네요. 그런데 그녀는 she can speak six languages. 근데 그 여자는 6가지 언어를 할 줄 알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문장을 챕터 2에 있는 모든 요소들은 다 두 개의 문장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근데 두 개의 문장을 하나로 합치는 방법을 배우는 거죠. 그래서 I met a woman. 나는 한 여자를 만나는데 she can speak six languages. 그녀는 6가지 언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자는 여자인데 6가지 언어를 할 수 있는 여자라고 이 여자를 꾸며주기 위해서 뒤에 있는 문장을 앞에다 붙이는 겁니다. 붙이는 방법. 여자는 여자인데, 근데 여자는 여자인데 여기다가 she를 갖다가 대수로 갈아 끼워서 그 다음에 바로 서술을 그대로 갖다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는 여자다. 여자는 여자인데 뒤에다 that을 넣고 그 다음에 이걸 관계대명사라고 하고요. 이 관계대명사는 앞에 있는 이 a woman, 이 단어를 받아주는 대명사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개는 그래서 동격이라고 보면 돼요. 같은 거예요. a woman하고 that은 같은 거고 that은 그걸 받아준 명사고 근데 이 명사가 주어처럼 역할을 하죠. 왜냐면 뒤에 바로 동사가 나오니까. 그래서 이게 she란 말이에요. 여기까지 이렇게. 자, 큰 가로가 보이죠? 중가로. 6가지 언어를 할 수 있는 여자라고 이렇게 여자를 꾸며줬죠. 그래서 이게 하나의 덩어리가 되는 겁니다. 여자는 여자인데 어떤 여자냐? 6가지 언어를 할 줄 아는 여자다. 근데 그 여자를 어떻게 했다? 이게 하나의 덩어리니까 내가 여자를 만났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덩어리를 만난 거예요. I met a woman that can speak six languages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that도 쓸 수가 있고요. which를 쓸 수도 있고 who를 쓸 수도 있는데 that은 사람이든 물건이든 다 똑같이 쓸 수가 있고 which는 사물에 쓰고요. who는 사람한테만 씁니다. 그래서 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that을 안 쓰고 who를 쓸 수도 있고요. which는 쓸 수 없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I met a woman who can speak six languages. 이렇게 문장을 만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왼쪽에 보면 노란색으로 공식이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죠. 공식은 명사를 먼저 쓰고 그 꾸며주는 명사 뒤에다 대을 쓰고 그 다음에 바로 서술을 해버립니다. 서술을 해버려요. 뒤에 다른 주어가 안 나와요. 이게 주어이기 때문에 바로 동사를 쓰는 겁니다. 앞에 있는 이 명사를 뭐라고 하냐면 선행사라고 합니다. 선행사. 그 관계대명사 앞에 선행하는 명사라서 그래서 선행사라는 이름이 붙었어요. 자, 그러면 자, 수아님, 네. 음, 한번 문장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봅시다. The man who is speaking is my uncle. 해석해 The 주세요. woman, 어, 음, 지금 그러니까 말하고 있는 남자가 나의 삼촌이다. The 그렇죠. woman who lives, 네. 두 번째도 해보세요. The woman who lives next door is a doctor. 우리 옆집에 살고 있는 여자분은 의사이다. The student 그렇습니다. who
passed tests are happy. 통과했던 학생들은 행복하다, 지금. The teacher who teaches math is very kind. 수학을 가르치는 선생님은 매우 친절하다. The dog who barked all night belongs to my neighbor. 밤새도록 짖었던 개는 우리 옆집 개이다. 옆집 네, 거기까지. 소리. 잘하셨습니다. The dog who 네, barked all night. 여기까지 한 덩어리죠. 밤새 네네. 짖었던 개가 네, 이웃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엔 명사를 이렇게 꾸며주는 거죠. 예. 원리가 잘 이해가 되죠. 자, 또 6번 제가 읽겠습니다. The people who attended the seminar. 딱 덩어리가 마무리가 되면 거기서 이제 좀 쉬어줘야죠. 이 덩어리가 졌다는 거. The people who attended the seminar learned a lot. 그 음, 세미나에 참석했던 그 사람들이 많이 공부를 했습니다. 배웠습니다. The children who are playing outside are my friends. 바깥에서 놀고 있는 그 아이들이 저의 친구들입니다. 자, 이런 데서 이제 헷갈리면 안 된다는 거죠. R도 있고, R도 있고, R가 두 개가 있어요. 모양만 보고 이거 헷갈리지 말자는 거죠. 이 문법을 알아야지만 이 덩어리를 잡을 수가 있는 거죠. The children who are playing outside are my friends. 그래서 여기는 이제 가로는 안 쳐져 있지만 머릿속으로는 내가 이걸 구분해서 덩어리를 져야 된다. 8번. The musician who performed last night was amazing. 어젯밤에 연주를 했던 그 음악하는 사람들은 아주 훌륭했었다. The boy who helped me is my cousin. 나를 도와줬던 그 소녀는 나의 사촌이다. The team who won the game celebrated their victory. 그 게임에서 우승을 한 그 팀은 그들의 승리를 축하했다. 11번. The chef who prepared the meal is famous. 음식을 준비했던 그 요리사는 유명하다. The artist who painted this picture is very talented. 그 그림을 그렸던 그 예술가는 매우 재능이 있다. The person who called me earlier is my boss. 좀 전에 전화했던 그 사람은 제 상사입니다. The company who launched the new product is successful. 그 제품을 출시했던 그 회사는 매우 성공적이다. The woman who spoke at the conference was very inspiring. 그 컨퍼런스에서 발표했던 그 여자분은 매우 아주 영감을 불러일으켰다. The actor who played the main role is famous. 메인 역할을 맡았던 그 배우는 매우 유명하다. The friend who invited me to the party is coming over. 나를 파티에 초대했던 그 친구가 지금 이쪽으로 넘어오고 있다. The book that inspired me is a bestseller. 나에게 영감을 불러일으켰던 그 책은 베스트셀러다. The girl who won the competition was very excited. 그 대회에서 우승했던 그 여자아이는 매우 신이 났다. The teacher who teaches history is very knowledgeable. 역사를 가르치는 그 선생님은 매우 지식이 많다. 자, 여기는 지금 패턴들이 다 좀 똑같아요. 지금 전부 다 who만 썼고요. 여기 대시 하나 있긴 있네요. 자, who를 쓸 수도 있고 that을 쓸 수도 있어요. who는 사람한테만 쓰는 거죠. that은 사람, 사물 다 가능하고요. 지금 여기는 which를 쓴 게 하나도 없는데 자, which를 쓴 그런 케이스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패턴이 다 주어에만 이렇게 있어요. 주어. 이게 다 주어 부분에 이 덩어리들이 다 포진해 있습니다. 근데 꼭 주어에만 있어야 되라는 법은 없어요. 지금 이게 문장이 지금 이렇게 만들어졌을 뿐이지 목적어 자리에도 똑같이 들어갈 수가 있죠. 자, 그러면 한번 다른 문장을 한번 만들면서 약간 다른 패턴도 좀 눈에 익혀보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한번 같이 문장을 만들어 보시죠. 어, 기타를 치는 그 소녀는 나의 사촌이다. 뭐, 요것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타를 치는 그 소녀는 음, 나의 사촌이다. 한번 같이 만들어 보면
소녀는 the The boy boy who, who, who is playing guitar is my cousin. 그죠? Playing the guitar The guitar is is my my cousin. cousin. 그쵸? 이걸 뭐 who plays the guitar 이렇게 해도 되고 시제는 좀 바꿔도 뭐 큰 상관은 없고요. The boy who plays the guitar is my cousin. 그다음 음, 그는 영화를 하나 봤는데 자기를 울게 만든 음, 영화를 하나 봤다. 그는 영화를 하나 봤다. 근데 그 영화가 자기를 울게 음, 만들었다. 해보겠습니다. 어, he watched he watched the movie who which made him cry. 이거죠. 영화를 봤는데 음. 그 영화가 그를 울게 만들었어요. Which made him cry. 그래서 이건 근데 대수로 우리가 해도 되고, 선생님 이게 무비 같은 네. 경우 원래는 어무비를 생각했는데 뒤에서 꼬매는 말이 있으면 더 무비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어무비인가요? 뒤에서 이렇게 뭔가 꾸며주는 지칭하는 말이 있어서 그래서 약간 고민했거든요. What's your movie인데 뒤에서 뭔가 구절로 이거를 꾸미니까 더 무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일반적으로는 그럴 것 같아요. 네. 일반적으로. 어, 그런데 지금 네네. 그게 되게,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데, 해석을 해볼게요. 네. 해석을 해보면 답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는 영화를 네. 하나 봤는데 그 영화가 자기를 울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걸 만약에 그 영화로 바꾸면, 그는 그 영화를 봤어요. 근데 그 영화가 어떤 영화냐면 그를 울게 만든 그 영화를 봤어요. He watched the movie that made him cry. 그러면 이게 말이 되려면 네. 어, 어, many years ago he watched the movie again. He watched the movie again that made him cry many years ago. 이러면 조금 더가 정당화될 것 같아요. 지칭하는 어, 거기 때문에 그 영화를 네네. 봤잖아요. 근데 그 영화라는 게 어떤 영화냐면 몇 년 전에 봤을 때 나를 울게 만들었던 그 영화예요. 한정이 딱 되죠. 네. 그래서 네. 자기를 울게 만들었던 옛날에 그 감명을 줬던 그 영화를 다시 봤어. 그러면 이제 그 네. 영화가 딱 지칭이 되죠. He watched the movie again. That 역을 여기다 넣는 건 좀 좋지는 않지만 어쨌든 He watched the movie that made him cry many years ago. 이렇게 하면 되겠죠. 예. 그 울게 만든 행동이 먼저 있었고 그다음에 그 영화를 또 본 거예요. 그럼 이제 말이 되는데 근데 그냥 영화를 하나 봤는데 그 영화가 자기를 울게 만들었어요. 순서가 바뀌었어. 울게 만든 영화를 본 게 아니라 영화를 봤는데 그 영화가 자기를 울게 만들었죠. 그럴 때는 그냥 영화 하나를 봤는데 보다 보니까 울음이 난 거죠. 그러니까 이때는 울게 만든 그 영화를 본 게 아니죠. 그냥 영화 하나를 봤는데 그게 울게 만들었을 뿐이니까. 그래서 이때는 어가 어울리는 거야. He watched a movie 음, that made him cry. 이거죠. Made him cry. 그러니까 전후 관계가 그래서 중요한 거죠. 음. 울게 만들었던 그 영화를 봤다. 근데 그 그라는 영화를 걸 다시 봤다 그러면 정확하게 지칭하기 때문에 덜을 하지만 그게 그렇죠. 아니라 일반적인 할 때는 더보다는 그냥 어가 더 낫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그렇죠. 음, 지금 네네. 이것도 마찬가지게 나는 여자를 만났는데 그 여자가 6가지 언어를 할 줄 알아요. 나는 6가지 언어를 할 줄 아는 어떤 여자를 만났어요. 지칭은 했는데, 지칭은 네, 했는데, 네, 그 여자, 앞에 있는 사람하고 얘기할 때 앞에 있는 사람이 알아먹어야 되거든요. 그 여자라고 말하면, 그 여자라고 알아먹어야 되는데, 내가 지금 딱 말하면서, 야, 내가 그 여자 만났어. 그 6가지 언어를 할 줄 아는 여자 누구? 이렇게 되게 된 거죠. 6가지 언어를 할줄 아는 여자가 누군데? 이렇게 되니 앞에 있는 사람은 뭐 처음 듣는 얘기잖아요. 여섯 네, 가지 언어를 한다고 한정을 했어. 한정을 해봤자 앞에 있는 사람은 처음 듣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네, 앞에 있는 사람이 뭐 알아먹지를 못하죠. 그 여자라고 말하면 누구 말하는 건데 이렇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앞에 있는 사람이 알아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 여자라고 했을 때 그 여자? 이게 알아먹으려면 앞에서 한번 언급을 했다든가 요렇게는 최소한 돼야 되는데 단지 뒤에서 꾸며주는 게 이게 있다고 해서 충분하지 않아요. 그거를 꾸며가지고 앞에 있는 사람이 한정 지을 정도가 돼야 돼. 앞에 있는 사람이 한정을 못하죠. 왜냐면 몇 네, 가지 언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을 당신이 만났다는 건 알겠는데, 근데 그 여자가 나는
모르겠는데 누군지. 이렇게 나는 처음 보는 사람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I met a woman. 여섯 가지 언어를 할 줄 아는 어떤 여자를 만난 거예요. 어떤 여자. 그런 사람이 있었어. 그래서 어예요. 어떤 여자니까 아직 불특정하기 때문에 네네. 어를 넣은 거예요. 근데 다음 네. 문장에서는 she 또는 the woman이라고 이제 이제부터는 지칭이 가능해지죠. 앞에 한번 언급했기 때문에. 네. 네. 그렇죠. 그 기준이죠. 그래서 앞에서 그 얘기를 듣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 기준이 명확해져요. 네. 자, 또 문장을, 자, 그래서 요거 보면은, 뒤에 있는 목적어가 이렇게 길어졌죠. 영화는 영화인데, 그를 울게 만든 어떤 영화 하나 편,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이것도 한번, 그녀는, 한 남자랑 결혼했어요. 그는 그녀의 꿈을 이해해줘요. 그녀의 꿈을 이해해주는 어떤 남자를 만나서 결혼했어요. 자, 이걸 한 문장으로 한번 해보는 거예요. 네. 어떻게 하면, 자, 그녀는 결혼했습니다. She 음. She married. got she married a man who understands her dream. 이렇게 하면 되겠죠. She married a man who understands her dreams. 이렇게 하면 됩니다. her dreams 할 때도 복수를 네. 써야 돼요. her dream이 아니라 her dreams라고 하면 돼요. 단수도 가능하겠죠. 꿈이 하나면은 네. 단수하면 되고, 여러 개면 네네네. 복수를 하면 되는 거죠. 네. 그거는 네네. 이제 문맥에 따라서 마음대로 하면 되는 거고, 네. 꿈이 여러 개이면 여러 개로 하면 됩니다. 음, 그들은, 그들은 디자이너를 고용했어요. 그는 AI 툴들을 사용할 줄 알아요. 사용하는 법을 알아요. 요거죠. 그들은, AI 툴을 사용한 방법을 아는 디자이너를 고용했습니다. 그들은, they They hired hired a a designer designer who who can 아는 거 who knows, knows how to use AI tools. 이거죠. They hired a designer who knows how to use AI tools. 그래서 디자인은 디자이너인데, 어떤 디자이너? 이거를 할 줄 아는 디자이너. 요런 디자인을 고른 거죠. 그래서 디자인은 목적어를 꾸며줬습니다. 이 명사 덩어리가. AI tools. 나는 노래를 좋아해요. 어떤 노래냐면 깊은 이야기를 말해주는 그런 노래를 좋아해요. 그러면 나는 좋아해요. I love I songs, love songs songs that that 말해주는, that tell. tells tells 복수니까, S니까 네, 그냥 tell 하면 되고, deep tell deep stories. stories. 이렇게 하면 되죠. I love songs that tell deep I love stories. songs that tell deep stories. 네. 그래서 꾸며주고 싶은 어떤 선행사, 어떤 명사를 딱 넣은 다음에, 그 다음에 대시나 which나 who를 넣고, 그 다음에 이제 동사로 서술하면 돼요. 요거를 하는, 요거부터 요거를 하는 어떤 명사, 이게 이제 공식입니다. 여기서는요, 대시나 which나 who를 생략이 불가능합니다. 없애면 안 돼요. 그대로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네네. 그래서 뭐뭐 하는 뭐뭐라는 덩어리를 이제 만드는 방법을 알게 된 거죠. 이게 관계대명사 주격입니다. 자, 깔끔하죠? 머릿속에. 뭐 질문이 없죠? 질문 있으세요? 요게. 음, 반복을 많이 하셔서, 뭐, 이건 안 헷갈릴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 이제 목적격을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관계대명사 주격이 다 이해가 됐으면, 음, 왼쪽을 보면, 관계대명사 이제 목적격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관계대명사 주격과 목적격의 차이는, 네. 요, 요 문구를 하나를 예를 들어서 그 보겠습니다. 선행사 다음에 나오는, 그러니까 관계대명사 뒤에 나오는
동사가 먼저 나오느냐, 아니면 주어 동사가 나오느냐, 그 차이 아니에요? 맞습니다. 네. 네. 관계대명사. 음, 둘 다 결국에는 앞에 있는 선행사를 그 단어 하나를 꾸며준다는 의미에서는 네, 네, 똑같은데, 여기서 네, 볼게요. The bag, 가방은 가방인데, that 해놓고, 주어가 있네요. 어떤 he, 주어가 네 바로 동사가 안 나오고, he가 나와요. 아, 그러면 지금 요 놈은 가방은 가방인데, 여기서 이 문장에서 주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방. 가방이 이 문장의 주어가 아니고 뭐다? 이 문장에서 목적어다. 네, 그가 들고 있죠? 뭘 들고 있어요? 그 네. 가방을 들고 있죠. 그 아, 가방. 그래서 꾸며주긴 꾸며주는데, 뒤에 나오는 그 문장이 앞에 있는 이 가방을 목적으로 쓰고 있다. 그래서 꾸며줄 때, 해석할 때 이렇게 되는 거죠. 그가 들고 있는 가방이 되는 거죠. 그가 들고 있는 가방. 아무거나, 명사. 여기다 명사 아무거나 하나 넣으면, 예를 들면, 어, a book. 가방은 가방인데, of a that book that 탐이 썼어요. Tom, 탐이 저작을 했어요. 탐 wrote. Tom wrote. 예, 탐이 쓴 책이에요, 이게. A book that Tom wrote.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탐이 쓴 책이다. 그래서 쓰다의 목적어죠. 쓰가 책을 썼으니까 이게 목적어 네,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앞에 있는 단어가 목적어로 쓰였으면 목적격. 앞에 있는 단어가 뒤에서 주어로 쓰였으면 주격.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거를 주어로 한번 다시 써볼게요. A book that is very long. 또는 very difficult to read. to read. 이거는 책은 책인데 어떤 책이냐? 읽기 어려운 책이네요. 읽기 어려운 책. 읽기 어렵다라고 뒤에 서술을 했어요. 뭐가? 그 책이. 이게 책이 주어가 네, 맞죠, 여기서. 책이 주어요. 읽기 어렵다. 근데 여기서는 탐이 썼어요. 책이 주어가 네, 아니죠? 네, 목적어죠. 그래서 이 앞부분 똑같은데 뒷부분만 보면 알 수 있는 거야. 뒤에 다른 주어가 있는지 없는지. 그러면 형태로만 보면 동사가 바로 나오면 이거는 주어고 네. 동사가 바로 안 나오면 걔는 목적어다. 라고 목적어.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음. 그래서 비슷한 패턴을 좀 계속 보겠습니다. The book that I borrowed is interesting. 내가 네, 빌렸던 그 책은 여기다 오른쪽을 좀 복사해 놓고 보면 예, 네. 요걸 덩어리를 붙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하나의 덩어리가 된 거예요. 내가 빌렸던 그 책은 굉장히 재미있다. 이런 뜻이. 예. 또 The woman whom I met 음, 내가 어저께 만났던 그 여자는 과학자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초보분들이 이게 어려운 이유가 동사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동사 두 개 있으니까 이제 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어려운 건데 덩어리를 이렇게 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제 안 어려워지는 겁니다. 이걸 먼저 해석한 다음에 끝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해설을 해야 돼요. 어제 내가 만났던 그 여자가 과학자다. 이렇게. 예, 덩어리를 짓는 게 핵심이에요. 지금 괄호를 짓는 네. 실력입니다. 괄호만 지을 수 있으면 해석이 어렵지가 않죠. 자, 그 다음 또 요 문장. The movie which we watched last night was thrilling. 어젯밤에 우리가 봤던 그 영화는 매우 스릴이 넘쳤다. 호러 네. 영화라든지 그럴 경우에 우리가 자, 우리가 지금 세 문장을 봤는데, 자, 여기서 이제 관계대명사 목적격의 특징이 하나가 나옵니다. 특징이 뭐냐면, 관계대명사 목적격은 이거 생략이 가능합니다. 이거 빼도 됩니다, 이렇게. 주격은 생략이 안 돼요. 하지만 목적격은 네. 생략해도 됩니다. The movie I borrowed. 내가 빌린 그 책. The woman I met yesterday. 어제 내가 만난 그 여자. The movie we watched last night. 우리 어젯밤에 봤던 영화. 왜 생략을 하면 될까요? 생략을 해도 안 헷갈려요, 이게. 왜냐면 딱 명사가 나오는데 바로 어떤 주어가 나오면 이거 뭔가 이게 예사로운 패턴이 아니구만. 보통 문장의 순서가 아니에요. 문장하면 명사가 났으면 그다음에 서술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 서술이 뭐 동사가 안 나오고 계속 또 다른 어떤 명사 덩어리가 나오네요. 아, 그러면
여자인데 내가 어쩌고 저쩌고, 아, 지금 과로가 시작되고 있다. 이렇게 느껴야죠. 그래서 이걸 딱 보면 이게 지금 덩어리가 끝날 때까지 대시 없어도 이걸 알아채는데 어렵지가 않다. 근데 주격은 좀, 만약에 주격 아까 위에 있었던 문장을 한번 보면 요거 봅시다. I love songs that tell deep story에서 that을 만약 없앤다고 했을 때 I love songs tell deep stories 막 너무 뒤죽박죽되는 느낌이 들어요. 나는 노래를 좋아하는데 깊은 이야기를 하는 노래들을 I love songs tell deep stories. 아, 헷갈려. 어려워요. 이거를 가로를 짓기가 더 복잡해진다. 그래서 그 언어라는 게 되게 효율적으로 발전하는 것 같아요. 이거를 빼버리면 너무 헷갈린다. 노래는 노래인데 대시라는 이 신호가 있어야 좀 이게 안 헷갈리는데 그래서 여기는 생략이 안 되고 이건 생략해도 괜찮다. 별로 혼란을 가중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생략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95%, 98% 생략하고 말을 합니다. 굳이 귀찮게 which, that을 다 넣지 않습니다. 네. 그 다음 The email that I received was important. 내가 받았던 그 이메일은 아주 중요했었다. The gift which she gave me was beautiful. 그녀가 나한테 줬던 그 선물은 매우 아름다웠다. 자, 여기 2번으로 다시 돌아가서 whom이 있잖아요. whom. The woman whom I met yesterday. 어제 내가 만났던 그 여자. 자, who가 아니라 whom이죠. am을 쓴 이유는 이게 목적어기 때문에 who의 목적격의 모양이 whom이기 때문에 이제 whom을 쓴 건데 여기에다가 whom을 안 쓰고 who를 써도 되죠. 네. who를 써도 됩니다. 왜냐하면 목적격이지만 who로서도 그냥 목적어라는 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생략을 이해해 줍니다. 그래서 who를 써줍니다. 미국 사람들은 이걸 넣는다면 whom을 쓸까요? who를 쓸까요? 미국 사람 중에 whom을 쓰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그냥 후로 쓰는 것 같아요. 후는 잘 안 그냥 쓴다고 들었어요. who를 훨씬 많이 써요. whom은 그냥 안 쓴다고 보면 돼요. 알아듣긴 알아듣죠. 근데 네. 너무 격식을 차린 느낌이고 너무 포멀한 느낌이 들어서 잘 안 한다. 네, 그래서 그냥 who로 하시면 됩니다. 근데 아예 안 쓰는 게 이제 더 많이 쓰는 거죠. 예. 아예 안 하는 게 가장 많지만 굳이 쓴다면 who를 써라.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 지금 목적격으로 whom이라고 다 돼 있긴 하지만 who로 쓰는 게 더 자주 쓰이는 방법입니다. 근데 제가 그 whom을 썼더니 어떤 학생이 너무 격식을 차린 어떤 영어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The person whom I trust the most is my best friend. 내가 가장 신뢰하는 사람은 나의 가장 친한 친구다. best friend다. The team that won the championship was celebrated. 그 챔피언십 대회에서 우승을 한 그 팀은 축하받았다. 그렇죠? The car which I bought last year is very reliable. 작년에 내가 샀던 그 차가 매우 신뢰할 만하다. 아주 튼튼하다. The man whom I spoke to was very helpful. 자, 이 문장은 좀 분석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The man whom I spoke to was very helpful. 내가 말을 걸었던 그 사람은 굉장히 도움이 됐다. 나한테 많이 도움을 줬다. 자, 여기 이 전치사에 좀 주의를 기울여주세요. 전치사. to. 원래 두 문장이었으면 이랬을 겁니다. I 네. spoke to the man. He 이거맨. was very helpful. 이 두 문장을 하나로 합친 거죠. I spoke to the man. 근데 I spoke to the man을 갖다가 내가 말 걸었던 그 남자라고 바꾸고 싶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냐? 그러면 어떻게 하냐? 그 목적어를 여기 원래는 a man이었을 텐데 이거를 앞으로 끄집어내요. 끄집어내고 이거를 the man으로 바꾸죠. 왜냐면 꾸며주니까 그 남자니까 내가 말 걸었던 그 남자니까. 그 다음에 요거를 내렸으니까 왼쪽은 이걸 그대로 내려줘야 돼. 그대로 아무것도 바꾸지 말고 그대로. 그대로 내려온다면 여기 있던 전치사도 그대로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전치사를 없애면 안 돼. 예. 여기 이 문장에 있는 걸 그대로 다 살려주고 여기만 이렇게 넣으면 되는 거예요. 또는 who를 넣든지 the man that I spoke to 또는 the man who I spoke to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생략이 가능하기 때문에 안 써도 되는 거죠. The man I spoke to. 그래서 이 to를 까먹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래서 문제예요. The man I spoke, no. The man I spoke to. 여기서 봐야 되는 게 이 the man이라는 목적어는 뭐의 목적어예요? 이 동사의 목적어 아니에요. 뭐예요? 전치사의 목적어예요. 전치사의 목적어. to의 목적어. spoke 예, to, 그래서 to. 목적어라는 거는 꼭 동사의 목적어만 목적어가 아니라 전치사의 목적어도 목적어라는 거죠. 네. 그거를 구분해야 됩니다. 동사의 목적어인지 전치사의 목적어인지를 구분해야 돼요. 이거를 그래서 이런 to가 들어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알려면 이거 말을 해봐야 할 수 있어요. 긍정문을 만들어 봐야 돼요. I spoke, 예를 들면 I spoke a man 이런 말이 있냐 이거죠. 없죠. I spoke a man. No. I spoke to a man. 이렇게 해야 말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to를 넣어야 되기 때문에 the man I spoke to를 꼭 넣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예. 그래서 자기가 말을 만들어 보세요. 만들어 보고 이걸 붙일지 말지를 결정하는 거죠. 내가 두려워하는 사람.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The 내가, man who I am afraid of. 그렇죠. The man, the person who I am afraid에서 Afraid 끝나려고 많은 사람들이 그러는데, 그러면 안 of. 되죠. of를 넣어야죠. 왜냐면 I am afraid the person 이런 말 없잖아요. I'm afraid the 네. person 그 사람이 무섭다 할 때는 of를 넣어야 되잖아요. I am afraid of the person. 네, 제가 지금 칠판을 가리고 있네요. 그래서 I'm afraid of the person이니까 the person 앞으로 끄집어냈으면 of는 그대로 그 자리에 남겨둬야 됩니다. 끝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어야 돼요. The person whom I am afraid of. person who I 자, am afraid of. 네. 그래서 이 전치사까지 끝까지 지켜주세요. 없으면 어색해집니다. 문장이. 자, 또 왼쪽을 계속 보면 the restaurant which we dined at. 이 전치사의 목적어네. 이게 We 전치사의 dined at. 목적어. 네. The restaurant which we dined at의 목적어예요. 우리가 식사했던 그 식당은 아주 훌륭했다. The song that they performed was my favorite. 그들이 연주했던 그 노래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노래다. The project which we completed last week was successful. 지난주에 우리가 끝냈던 그 프로젝트는 아주 성공적이었다. The book that I'm reading is about history. 내가 읽고 있는 그 책은 역사에 관한 것이다. The concert which they attended was amazing. 그들이 참석했던 그 콘서트는 아주 훌륭했었습니다. The concept which they. 자, 15번. 자, the place where we went last summer was beautiful. 자, 여기 이제 다른 단어가 나왔습니다. where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Where. which하고 which, that, who 이것만 관계대명사지 where는 관계대명사가 아니에요. 근데 쓸 때 이렇게 써요. The place where we went last summer. 해석하면 작년에 우리가 갔던 그 장소는 매우 아름다웠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뭔가 좀 비슷해요. 상당히 비슷해요. The place where we went last 네. summer. 작년에 우리가 갔던 그 장소. 너무 비슷한데 한번 오른쪽 옮겨놓고 분석을 좀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분석을 좀 해봅시다. 제가 이걸 관계부사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그러면 원래 우리가 하던 방식대로 한번 해볼게요. 어, The place 해놓고 원래는 여기다 which를 넣으면 되잖아요. which. The place which we went last summer was beautiful. 뭔가 좀 이상하죠? 지난 여름에 우리가 갔던 그 장소는 아름다웠다. We. 자, 우리가 그냥 평소대로 할 때 뭔가가,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걸 긍정문 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갔어요. 네. 그 장소에. We went the place We last summer. went the place last summer. 자, 이게 말이 되나요? 지난 여름에 We 우리가 그 went 장소에 to the place. 그렇죠. To the to가 place. 들어가야 되죠. We went to the 네. place. 이게 전치사가 네.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We went to the place last summer. 그렇다면 이걸 갖다 덩어리로 우리가 지난 여름에 갔던 그 장소는 이라고 바꾸려면 the place를 앞으로 끄집어내고 which 해놓고 어떻게 해야 돼요? Which, we We went to, went went to
네, 그대로 went to 갖다 붙여야 last 되겠죠. summer. 이렇게 네, 해야겠죠. 예, 이게 덩어리가, 네, 올바른 덩어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뭐가 네. 빠진 거예요? to가 빠진 거예요, to가. 자, 이러면 이제 우리가 했던 방식이 맞는 거예요. 전체를 빼먹지 말자는 거죠. The place which we went to last summer was beautiful. 지난 여름에 우리가 갔던 그 장소가 아름다웠다. 자, 그런데 이걸 갖다가 we는 어떻게 바꿨는지 한번 볼게요. 이거를 we는 여기는 다 똑같은데 뭐가 달라요? 이렇게 평렬하게 이렇게 봤어요. 나머지는 다 똑같아. 이거 하나 차이인데요? 전치사 하나 있냐 없냐 차이예요. 그리고 위치를 where로 바꿔버렸어요. 그러면 where라는 단어가 뭘 의미하는지를 이제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where는 이거를 뭐예요? 위치랑 to를 갈아 끼운 거죠. to를 합친 거. 네, 위치랑 to를 합친 거예요. 그게 where의 뜻이에요. 이렇게 알면 이제 모든 게 이제 깔끔하게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네, where라는 거는 관계 부사인데, 왜냐하면 부사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왜냐면 이건 명사잖아요. 명사 앞에 to를 붙이면 어디 어디로라는 게 부사의 느낌이 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관계 부사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어디 어디로라고 해석하니까. 이거는 관계 대명사죠. 대명사고 여기는 앞에 있는 건 전치사란 말이에요. 전치사와 관계 대명사 합치면 이게 관계 부사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이겁니다. 그래서 where로 바꾸셔야 돼요. 바꾸실 때 하나만 있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없애야 되는 전치사를 없애주시면 그게 깔끔하게 이렇게 전환이 가능하다. 이게 이제 관계부사라는 거고요. 원래 이 단어만 또 따로 다른 문법책에서는 더 자세히 다루겠지만 이 책에서는 간단하게 한 문장만 넣습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복잡하면 까먹으셔도 됩니다. 관계 대명사만 기억 잘 하시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제가 볼 때. 자, 16번. The picture which she painted. 저를 또 다시 오른쪽으로. The picture which she painted is in the gallery. 그녀가 색칠했던 그 그림은 전시관에 있습니다. The person whom I asked for advice gave me good suggestion. 내가 조언을 구했던 그 사람은 나한테 몇 가지 좋은 제안을 해줬습니다. 그다음, The dress which she wore to the party was stunning. 그녀가 파티에 입고 왔던 그 드레스는 아주 훌륭했습니다. Stunning, 눈에 띄는. The question which I asked was difficult to answer. 내가 질문했던 그 질문은 대답하기 어려웠다. The movie that we saw last weekend was a comedy. 지난 주말에 우리가 봤던 그 영화는 코미디였다. 라는 뜻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관계대명사 목적 기억이 끝난 거고요. 그러면 이제 대절도 여기까지가 원래 목표였지만 대절까지 하면 더 네, 좋습니다. 그래서 네, 대절까지 한꺼번에 가보겠습니다. 자, 대절. 네, 이제 마지막 덩어리예요. 덩어리가 네 번째 덩어리. 대절은 솔직히 안 배워도 금방 파악이 되기 때문에 안 배워도 되긴 하지만 너무 쉬워요. 대절은. 대시라는 네, 거는 네, 뭐뭐라는 사실이라는 덩어리예요. 그래서 네, 문장 앞에 그냥 대을 넣으면 그게 덩어리가 돼요. 무조건 아무 문장이나 네, 문장이 하나 있으면 그 앞에 대을 딱 넣는 순간 뭐뭐뭐뭐라는 사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원래는 앞에 the fact를 넣는 건데 원래는 the fact that 해놓고 문장을 통째로 넣으면 되거든요. 근데 the fact를 보통 잘 안 넣죠. 그냥 that만 넣어요. 그래서 뭐뭐뭐뭐라는 사실이 돼요. 한번 봅시다. I believe that he is the best candidate for the job. 나는 그가 그 일에 있어서 최고의 적임자라는 사실을 믿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문장 아무거나 넣으면 돼요. She didn't know that he was leaving. 그가 떠난다는 사실을 몰랐어. It's obvious that they are in love. 그들이 사랑에 빠졌다는 것은 너무나 명백해. I'm sure that she'll succeed. 그녀가 성공할 거라는 사실에 나는 확신해. We are excited that we get to travel this summer. 우리는 아주 네, 신이 났어. 뭐 때문에 신이 났냐면 우리가 이번 여름에 여행할 수 있게 됐다는 사실에 너무 신이 난다. We're excited that. 네. 여기 we're excited about
at 이런 전치사 같은 거 안 써도 괜찮아요. We're excited that we get to travel this summer. 이것 때문에 excited 된 거예요. We're excited that 뭐뭐라는 사실에 흥분했어. He explained that the meeting was rescheduled. 그는 그 미팅이 다시 잡혔다는 사실을 설명해 줬습니다. 자, 그런데 5번을 다시 돌아갑시다. 지금 하다 보니까 5번이 좀 궁금해졌어요. 왜 궁금해졌냐면, 이거 목적어인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We are excited that we get to travel this summer. 수아님 보시기에는 어때요? 이 문장이 조금, 이거 뭐야? 대절이 덩어리잖아요. 명사 네네. 덩어리란 말이에요. 그 명사 네네. 덩어리가 전체 문장 속에서 목적어인지 보어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네. 이런 표현은 너무 많이 들어서 뭐 맞는 것 음, 같긴 한데, 네네네. 네. 문장 구조가 모르겠어요. 이게 왜 그럴까? 만약에 오른쪽에 보면, 이렇게 해볼게요. 원래 excited을 about로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은 이거의 목적어라는 사실이 분명해지니까 이해가 되죠. We are excited 네네. about 네. the 네. fact that, 네. the 네. fact that. 이렇게 하면 완전히 이제 이해가 됩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아주 신이 났다. 근데 the fact about that, we're excited about that we get to travel. 너 about이 없어.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음. 한번 챗GPT한테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여기에서 대절이 문장 성분이 궁금하네. 목적어도 아닌 것이 보어도 아닌 것 같고 설명 좀 해줘. 자, 좋은 질문이라고 하네요. 자, we are excited that. 핵심 구조는 we are excited that 대절 부사절도 목적어도 보어도 아니야. 정확히는 excited를 설명하는 내용절. 음. 대절은 형용사를 보충 설명하는 절. content clause. 감정의 원인을 설명해 준대요. 네네. complement of the adjective. 그건 보어네요, 보어. 네네. 형용사를 보충 설명해 주는 역할이므로 보어인데 형용사를 보충해 준다. She's happy 네. that you came. 왜 해피한지를 설명해 주는 네. 결론. 명사절이며 형용사의 의미를 보충한 설명은 절이다. 형용사 보어의 절로 보면 된다. 그렇군요. 음. 요런 건 좀 독특하네요. 예. We are excited that. 형용사를 보충 설명해주는 보호 덩어리가 거기에 딱 있는 거네요. 음, 네. 그러면 이제 문장 형태로 봤을 때 주어가 있고, 동사가 있고, 보호가 있고, excited가 보호인데, 그 보호를 또 더 설명해주는 보호네요. 예. 그럼 음. 보호 안에, excited 안에 저것까지 다 낑겨서 다 넣어야 되겠네. excited that we get. excited란 단어 딱 붙여서 생각해야 돼. 아, 그러면 이게 we are 네. excited that we get to travel this summer가 주어 동사 보호절이 되는 거죠. 그렇죠. 대절이 보호가 되는 거죠. 보호는 여기서부터 여기 끝까지가 다 보호예요. excited 네네네. 하나만 해도 되는 건데 그 excited를 더 확장한 거죠. 네네. 네네. 예, 그렇게 지금 봐야 excite에 돼.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대절로, 그러니까 그렇죠. excite에 대한 좀 약간 확장된 형용사 개념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 네. 아, 저는 네. 이거를 처음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주어 동사 보호, 그러니까 대절이 보호처럼 이렇게 excited 다음에 보호처럼 이렇게 처음 물론 문장에서 봐긴 봤는데 그냥 지나쳤던 거죠. 그냥 excited 그냥 해석이 되냐 그냥 근데 넘어졌지. 사실 네네네. 문법이라는 게 네, 말이 네네. 되게 하기 위해서 설명한 거기 때문에 문법도 학자들마다 의견이 다 달라요. 그래서 저는 음, 솔직히 네, 이것도요, 생략됐다고 봐도 네. 돼요. about이 그냥 생략됐다. 어, 그러면 그 설명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사실은. 어바웃이 생략이 네, 됐다. about이 그냥 생략됐다. 할 말 주어체처럼. 다 한 거지, 뭐. 그러면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네네. 이 챗GPT가 이렇게 설명을 하지만 이것도 100% 믿을 수는 네네. 없어. 네, 일단 나를 납득하기 위한 좋은 설명이긴 음, 한데, 근데 네, 납득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생략이 네. 돼도 납득이 되잖아요. 예, 맞아요. 네. 그래서 좋은 설명인 것 같아요. 이렇게 설명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문법을 제가 공부하면서 느끼는 거는, 음, 아, 이게 좀 깊이 들어가면 학자들마다 또 의견이 좀 음, 다르구나. 음, 근데 결국 자기 관점대로 그냥 설명하는 거야. 그 관점을 음. 가지면 그게 잘 납득이 되니까. 예. 근데 어쨌든 자기한테 가장 외우기 좋고 편리한 설명을 받아들이면 되죠. 예, 그렇죠. 예, 네네네네네. 그래서 저는 요즘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 문법 내가 네네. 만들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냥. 아, 어, 학생들이 그냥 알아듣기 쉬운 그 설명을 하나 네, 만들자. 그러면 네. 되는 거죠. 네. 그러면 그래서, 선생님 혹시 이거는 어떻게 네. 돼요? I'm worried that he might be late 라고 I'm worried 하면, that, 이렇게, I am worried that he, might be? 제가 그 채팅창에 썼거든요. I worried 어, that he might be late. he might be late. 예. 네, he might be late. 나는 네, 걱정된다. 걱정되는 이유를 여기다가 이렇게 딱 지금 설명대로 하면, 늦을지도 네, 몰라서 걱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한 덩어리로 네네. 통째로 봐도 되고, he's 음. worried, he was worried about the fact that,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이게 생략됐다고 보면 되는 거고, 네네네네. 이렇게 봐도 그렇게 되는 거. 지금 되면 이거랑 똑같네요. 똑같아. that 이하가 약간 그러니까, 명사절의 목적어 형태긴 한데, 만약에 the fact를 없다 그러면, 그냥 he 네. worried that he might be late 하면 이거도 형용사 개념이란 거죠, 그렇죠. 약간. 이 보호 개념이죠. 이 형용사를 네네네네. 더 worry에 설명해주는, 대한 내용. worried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설명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네네. 이유를 worried 설명해 that. 주는. 이유를 네. 설명했다. 그렇죠. 그렇게 보면 돼요. 그럼 전혀 네. 문제가 없어요. 그렇게 해석을 하면. 네. 네네네. I'm worried that he might be late. 맞습니다. 네. 자, 그래서 중요한 네. 핵심 챕터 2의 개념들이 다 설명이 됐고요. 네. 네. 이제 이것들을 이제 실제 본문들 속에서 구별해내는 게 이제 중요하죠. 음, 그래서 아마 다음 음. 주부터는 제가 이제 좀 고민을 해보고 문법 수업을 네네. 지금은 12주로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네네. 했는데 네. 좀 더 네. 짧게 기본 문법 수업은 그냥 녹화를 해서 이제 올리는 걸 좀 바꿔볼까 생각하고 목요일 수업은 네. 기초 독해를 하는 수업을 해볼까 이렇게 지금 고민 아, 중입니다. 이 시간에요? 이 요 시간에요? 시간에, 요 시간은 계속 무료 어, 수업으로 계속 진행한 수업이니까 네네네네네. 요때를 12주로 너무 늘어지는 느낌이 좀 있어요. 제가 보니까. 그래. 어, 그래서 근데 이거 여기서 12주로 네. 하니까 좀 네. 중요한 거를 다 훑을 수 있어서 그거는 좋았거든요. 너무 사실 좋죠. 8주나 이런 거면 너무 그러니까 지금 짧고, 수아님이 지금 너무 잘 활용하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아니, 근데 그러니까 예. 8주로 하기에는 예. 중요한 거 뭐, 사실 저도 이 수업 통해가지고 위치나 뭐 예. 이런 걸 좀 한 번씩 다, 그러니까 옛날에 25년 전에 공부했던 걸 다 막, 한번 훑을 수 있어서 되게, 그러니까 예. 확확 체화되는 느낌이거든요. 정리정돈이 아주 깔끔하게 정리를 해서, 되잖아요. 예. 네, 예. 이거를 활용해서 본 수업에 들어가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아, 그 그렇죠. 리스닝이나 그렇죠. 이런 게 다 연결되잖아요. 그래서, 연결이 되죠. 이 틀 안에서 네네네. 벗어나질 않잖아요, 이게. 그래서 제 아, 이걸 생각에는, 몰라, 사람들이. 이 틀 안에서 안 그러니까 벗어나는데. 미치겠어. 8주로 그러니까 8주로 하기에는 사실 너무 짧고 내용을 훑을 수가 예. 없고 최소한 솔직히 12주는 해야 될 것 같은데 한 텀 쉰다는 의미로 짧게 예. 짧게 독해를 맛보기 형식으로 해주는 것도 저는 괜찮은데 네. 문법이 12주가 아니고 8주로 하기엔 너무 짧은 것 같아요. 늘어지는 게 아,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이 잘 안 네네. 들어서 그런 문제지 사실은 웬만한 거 네, 한번 그렇죠. 훑으려면 12주도 부족해요. 어떻게 보면 일주일에 한 번 그, 수업이잖아 어떻게 보면. 맞아요, 맞아요. 네. 12주도 부족하죠. 이 사실 내용이, 12주를 해봤자 몰아서 네네. 하면 한 달 수업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이거 어떻게 연결되냐. 좀 그런데요. 음. 해보니까 12주도 짧게 느껴지네요. 아니, 뭔가 좀 참여를 많이 이끌어내는 수업을 만들고 싶은데, 지금, 네네네네네네. 이걸 12주 동안 열심히 하면 네. 되게 도움이 많이 되는데, 네네. 어떻게 하면 참여를 더 끌어낼까? 요게 지금 고민 중입니다. 네네. 네. 근데 어떻게 보면 선생님 말씀대로 참여를 더 네. 끌어내려면 좀 녹화를 해서 배포하는 것도 좀 방법인 것 같아요. 왜냐면 사람들이 저희가 좀 약간 성인 대상이니까 직장인들이 많이 못 듣잖아요. 그런 맞아요, 맞아요. 개념에서 예. 현강의 참여 안 해도 녹화되는 거면 저는 일단은 이거를 12주를 녹화로 남기는 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네. 네, 맞아요. 녹화를 지금 요번에 다 남은 것 같습니다. 네. 한번 네, 네, 채널 가서 한번 확인해 봐야지. 네, 네. 어쨌든 12주 그래서, 과정을 잘 마치셨습니다. 1차부터 네. 왔었어요? 수아님이?
저는 자, 거의 1차부터 갔던 것 같아요. 아, 그러네. 왜냐면 그 전에 중간에 들어가가지고 네, 요번에 이제 끝까지 다 네, 들었네요. 아, 네, 축하드립니다. 제대로 다 네. 정리가 됐네요. 네. 그러니까 완주했네요. 완주했습니다. 예, 음. 아, 저 훌륭합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딴 분들도 좀 많이 들으면 되게 좋을 텐데. 다들 뭐, 시간이 안 돼서 못했죠. 아니, 이게, 네. 기초분들이 겁을 내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수아님만 어, 하더라도 기초라고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어, 잘하는 사람 보고 자기가 겁먹어서 함부로 수업에 참여를 어, 못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아니요. 지금.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되는데. 그러니까요, 이게, 네, 네. 어쨌든. 자, 어쨌든 12주 잘 마무리했고요. 다음 주에 네, 또, 새로운 네. 컨텐츠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